그러면 건선 악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자, 건선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건조한 피부 겨울, 건선이 겨울이 주로 악화가 됩니다. 지금 계절에 건선이 악화되는 계절이고, 피부에 자극을 받으면 악화되고, 목감기가 들었을 때 아까 물방울 모양의 건선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고, 비만인 경우에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 흡연, 음주, 약물 이런 것들이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하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특히 건선이 없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러분 이렇게 옷을 올리면 비늘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게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하는 습관이 중요한데, 목욕할 때 사우나에 오래 들어가 있는 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 좋지가 않고, 미지근한 물에 탕에 들어간다 그러면 한 10분 전후가 좋습니다. 오랫동안 들어가 있는 거는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욕 시간이나 목욕을 자주 하는 거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비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세정제라는 거는, 여러분 이건 어떤 상식적인 면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비누는 알칼리입니다. 근데 우리 피부는 산성입니다. 근데 알칼리를 많이 쓰면 피부의 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알칼리는 pH가 위고 산성은 pH가 아래인데, 그래서 어쨌거나 피부의 산도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피부의 산도의 변화를 주면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하거나 아니면 피부 속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균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건성 습진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환 세정제라는 거는, 그래서 요즘 클린저라고 그러잖아요. 액체로 되어 있는 클린저가 여러 슈퍼에 가면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액체로 되어 있는 클린저를 사서 고르면 돼요. 왜냐하면 그 클린저는 대부분 산도가 pH가 알칼리에 가깝게 만들어놔요. pH 7이 중성인데 7보다 위에 있는 산도의 클린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고,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습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물기 샤워하고 난 다음에 물기를 닦자마자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습제는, 그러니까 샤워를 하고 물기를 닦으면 우리 피부 속에 각질층 아래에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분을 보습제를 바르면서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피부의 수분의 정도를 조금 더 올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건조한 계절에도 실내의 습도를 유지하도록, 여러분 요즘 이제 각 집안에 실내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조금 더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피부 자극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선은 피부 자극받은 부위에 건선이 악화될 수 있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양한 것들이 자극을 막기 위해서 설명해 놓은 건데, 각질 떼지 말고,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각질을 떼는 분들, 특히 머리에 있는 것들 자꾸 떼는 분들이 있는데, 떼면은 그 부분이 낫지 않습니다. 계속 생깁니다. 그 다음에 꽉 끼는 옷이나 장식물을 피하고,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과격하거나 다치기 쉬운 운동, 취미생활 좀 피하고, 운동할 때 보호대 착용하고, 햇빛이 좋습니다. 여름철에 좋아지는 햇빛이 좋은데 도움이 되는데, 근데 과도한 햇빛을 쬐어가지고 피부에 화상을 입으면 피부에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피부의 건선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을 맞은, 제가 우리 학생들 강의할 때는 이 사진도 가끔씩 보여주는데, 등에 부항을 뜬 부위마다 건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에 상처를 받으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40~50% 환자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건선이 악화된다. 갑자기 악화된 건선에서는 80% 이상이 스트레스와 관련된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은 스트레스가 관계합니다. 대부분의 병은. 그런데 건선에서는 특히나 스트레스 받는 것하고 많이 관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감기를 앓고 난 다음에 이게 편도선염을 앓고 난 다음에 연쇄상 구균이 감염이 되고 2, 3주 후에 몸에 물방울 모양의 건선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선염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생제를 치료를 하는데, 근데 치료를 해도 물방울 모양의 건선에는 별 변화가 없다, 이런 보고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흡연과 음주는 피해야 됩니다. 자, 하루 한가하고 흡연을 피우는 사람은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해서 건선의 위험도가 2배가 증가한다, 이런 보고들이 있고, 흡연자의 건선병변이 더 심한 경향이 있고, 남자보다 여자가 흡연할 경우에는 더 안 좋고, 그 다음에 음주량이 대부분 건선 환자가 일반 사람보다 더 많다고 되어 있고, 알코올 자체가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가지고 건선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전신 치료제의 부작용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신의 판상 건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발바닥에 생겨있는 농포성 건선인 경우에는 특히 흡연이 악화시키는, 그건 한 6, 7배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 이제 살이 많이 찌면, 요즘 이제 비만이 여러 가지 병하고 관계있다, 이런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런 보고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비만이 있으면 그 지방 성분 안에 염증을 악화시키는 성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비만이 건선 악화시키는 데도 관계하고, 비만이 있으면 약을 써도 일반인한테 쓰는 양으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비만이 있는 경우는 약의 양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만 환자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빼고 나면 건선이 더 좋아지더라, 이런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한 개 건선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선이 일반 어떤 약물에 의해서도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이 있을 때, 갑자기 건선이 생겼을 때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피부과 의사하고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체중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금연, 금주하고 올바른 식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피해야 될 음식이 있냐,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건선에 특별하게 뭘 더 좋다 이런 것보다는 고기나 기름기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자,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식습관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보습제 사용에 대해서, 자, 보습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게 각질층이 제일 바깥층에 있는 각질층인데, 이게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 보습제를 바르면은 막아주는 효과, 그래서 밑에 속에 있는 수분이 뺏기지 않도록, 수분, 거친 피부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도록, 연화제, 수분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더 잘 침투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습제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습제를 쓰는 분들이. 특히 이제 아토피에 대한 보고들이, 아토피가 유전적 성인이 있거든요. 근데 아토피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부모 2명이 아토피가 있으면 자녀한테 아토피가 생길 가능성이 70%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 둘 중에 1명이 아토피가 있으면 자녀가 아토피를 가질 확률이 30%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모들에서 태어난 아기들한테 태어날 때부터 보습제를 계속 바른 그룹하고 보습제를 안 바른 그룹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보습제를 바른 그룹에서 아토피가 생기는 율이 훨씬 낮더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토피 환자에서도 보습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권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그런 보고들이 있고 나서. 그리고 이게 건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선에서도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다른 약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보습제만 바르고는 바른 그룹하고 바르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보습제만 발랐던 그룹에서
치료율이 훨씬 더 높다 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보습제만으로도 건선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선에서 보습제를 잘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습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습제를 사용하실 텐데, 보습제는 자, 크게 로션 있고 크림 있고 연고가 있습니다. 이게 자, 왼쪽이 로션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이 연고라고 그러면, 아니면 왼쪽이 물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이 기름이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바르는 약 아니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베이스에는 물, 기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효과는 기름이 많이 포함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기름이 많이 포함된 거의 문제는 머리카락에 바르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름에 땀 많이 흐르는데 포마드나 바세린 같은 걸 바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좋은데 발랐을 때에 우리가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기름이 많으면. 물이 많으면 바르기가 좋습니다. 바르기가 편합니다. 근데 효과는 기름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 중간쯤 되는 게 크림입니다. 크림보다도 물에 가까운 게 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베이스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보습제도 아주 끈적거리는 연고제가 있고 조금 끈적한 크림이 있고 수분 함량이 많은 로션 같은 게 있어요. 바르기는 로션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연고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연고를 바르는 게 오히려 좋고, 그게 도저히 나는 끈적거려서 못 바르겠다 그러면은 크림이나 로션이나 어떤 것이든 여러분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습제를 바르는 방법은, 자, 씻고 난 다음에, 샤워하고 난 다음에 물기를 닦자마자 바로 바른다. 그리고 샤워할 때만 바르는 게 아니고 건선 환자인 경우에는 수시로, 하루 중에도 수시로 바른다. 찬 공기 노출을 하게 되면 노출하기 20-30분 전에 바른다 하는 겁니다.